네, 안녕하십니까, 이원영입니다. 솔라리스 이제 챕터 9 9번째 과정인데요. 이제 솔라리스 서비스 관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리스 서비스 관리 부분에서 첫 번째는 이제 서비스 SMF라고 하는 거, 서비스 매니지먼트 퍼실리티라고 하는 거의 뭐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SMF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새롭게 추가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SMF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CVS 프로그램의 SMF 서비스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을 제가 같이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 SMF에 대해서는 많이 봤었죠. 그래서 SMF 서비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뭐 내렸다 올렸다 하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여기서는 좀 개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CVS 프로그램의 SMF 서비스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솔라리스 10에서 새롭게 추가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솔라리스에서는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방식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서비스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 전환, 이게 이제 SMF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매니지먼트 퍼실리티라고 해서 기존의 그 리눅스에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먼저 전환이 됐었는데,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좀 이제 사용하기 편리한, 관리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MF에서는 이제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그 유일무이한 아이디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SMF가 관리하는 아이디를 저희가 fMRI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fMRI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뭐 뒤에 아마 또 여러분들이 그 장애관리 부분에서 이 fMRI가 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올 건데, 뭐 미리 얘기를 드리자면 Fault Managed Resource Identifier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하나의 어떤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걸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의 아이덴티파이어, 즉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SMF의 상태가 나오죠. 여기서 크게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뒤에서 아마 다룰 겁니다. 리거시 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리거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전 방식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이제 이렇게 태그가 LRC로 붙어 있죠. 리거시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etc 밑에 뭐 RCS, 뭐 우리가 RCS.D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Run Level S 싱글 유저 모드에서 돌아가는 스크립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상태가 이제 서비스가 이네이블 되어 있고 실행 가능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요 태그가 SVC 서비스의 약자이고요. 네트워크 카테고리에 PPL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패킷 필터의 약자인데, PPL이라고 하는 서비스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는 이제 초기 값으로 세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isabled라고 하는 상태는 요건 이제 서비스가 디저블된 상태에서 실행이 안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카테고리에 메타 이닛이라고 하는 서비스 인스턴스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적응하실 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많이 이런 서비스들 설치 후 과정에서도 저희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F가 이제 부팅 프로세스 관련된 부분, 부팅 프로세스 관련된 부분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도 저희가 이제 할 때 4장에서 저희가 한번 봤었습니다. 부팅 과정 부분에서 SMF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운 걸 알려면 이제 기존 방식하고의 어떤 차이점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을 한번 넣어놨습니다. 이제 저희가 솔라리스 10을 기준으로 솔라리스 10 이전 버전과 솔라리스 10 이후 버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솔라리스 10 이전 버전에서는 뭐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텔넷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관리할 경우에는 요 etc 밑에 inet.conf라고 하는 요 파일에서, 이게 이제 인터넷 슈퍼 데몬이죠. 그래서 인터넷 슈퍼 데몬이 관리하는 이제 컨피그 파일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요 텔넷이라고 하는 요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 서비스가 여기 USR SB는 in.telnet-d로 있고 서비스 네임이 in.telnet-d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주석 처리가 없었겠죠. 이렇게 돼 있었을 건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가 이제 만약에 내가 텔넷 서비스를 막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샵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iNetD 데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앞에서 프로세스 시그널을 주는 걸 했죠. pkill 뭐 hup 혹은 뭐 kill hup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kill로 쓰시려면 PID가 필요하죠. iNetD의 PID. 그래서 iNetD라는 이름으로 직접 쓰시려면 요 pkill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업 시그널은 뭐 hup -1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텔넷 데모 서비스를 막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비스를 다시 이렇게 리로드를 한번 시켜주시면은, 행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iNetD 데모를 다시 한번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텔넷 로컬호스트나 텔넷 IP를 주시게 되면 이렇게 커넥션 리퓨즈드라고, 뜨죠. 이렇게 커넥션 리퓨즈드라고 이렇게 이제 서비스가 막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솔라리스 10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우선은 svcs라고 하는 명령어 저희가 많이 앞에 써봤죠. 서비스 상태를 전부 다 보여달라 이런 얘기고요. 그 중에서 텔넷이라고 하는 상태가 어떠냐라고 봤더니 온라인 중이죠. 이렇게 온라인. 자, 그러면은 이 온라인 중인 거를 이제 디저블 상태로 이제 바꿔버리시려면 svc adm disable 그 다음에 텔넷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커맨드를 치는 순간 텔넷 세션이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텔넷 세션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서비스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디저블 됨과 동시에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시스템을 리부팅 하셔도 이거는 계속 디저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요.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SSH나 아니면은 콘솔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이거를 enable이라고 바꿔주셔야겠죠. 우리 enable 이런 거는 많이 해봤죠. 서비스를 올리는 거 enable이라고 이렇게 svc adm enable 그 다음에 telnet 서비스명 이렇게 요거를 서비스명을 다 쓰셔도 돼. 이렇게 telnet이라고만 쓰셔도 되고 이렇게 svc까지 해서 디폴트까지 요거를 전부 다 요걸로 저희가 fmri라고 그랬죠. fmri를 전부 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밑에다 쓰셔도 똑같은 결과입니다. 근데 저걸 다 쓰는 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냥 텔넷이라고 하는 서비스 인스턴스만 가져다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SMF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저희가 이제 봤고요. 그래서 간단한 특징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자기 치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셀프 힐링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비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를 재시작시켜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서비스가 죽으면은 누가 그거를 모니터링 했어야 됩니까? 일반 관리자가 모니터링 하다가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죽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서비스를 재시작을 시켜 주셔야 됐죠. 여기서. 근데 여기서는 서비스가 죽으면 그걸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해서 재시작까지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관리 부분에서 서비스의 설정이나 오작동에 대해서 쉽게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설정이나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서비스가 뜨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한 상태가 돼야지만 이렇게 서비스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네이블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서비스 관리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전 프로세스 관리 방식과의 호환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존의 프로세스 관리 방법과도 호환이 되고, 뭐, 리가시 런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가시 런이라고 하는 거는 SMF 서비스에서는 아예 SMF에서는 관리가 안 되고, 서비스 리스타트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과는 이제 호환은 되지만, 일단은 이제 완벽하게 이식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아래처럼 이제 서비스처럼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재시작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서비스와의 차이점은 etc 밑에 inet.conf 파일을 이제 변경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변경을 안 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거의 사용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etc 밑에 inet.conf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 서비스를 inetconv라고 하는 명령어로 뭐 뒤에서 아마 나올 건데 inetconv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로 SMF 서비스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MF 서비스로 재구성 및 등록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세 번째 챕터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팅 과정이 간소화됐다라고 되어 있죠. 대개는 이제 etc 밑에 init 탭 파일을 통해서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로 서비스를 관리하고 실행했던 이전 버전에 비해서 SMF라고 하는 그 마스터 데몬이 알아서 초기화 시켜주고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부팅 과정이 좀 더 간소화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자체가 이전 버전에서는 순차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조건만 만족하면 모든 프로세스가 병렬적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팅 과정 자체가 약간은 간소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SMF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이전 버전과는 좀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익숙해만 지신다면 또 쉽게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희가 이제 그 서비스를 관리하는 그 장에서도 저희가 이제 요 SMF의 관계를 봤었고, 부팅 관련된 부분에서도 SMF를 같이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SMF라고 하는 거는 이 솔라리스 10을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달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챕터 두 번째 이제 절에 보시게 되면 SMF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근데 실상 여러분들이 그 이 구조를 다 이해하시고 쓴다라고 하는 거는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커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커널은 모든 그 시스템을 제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게 이제 커널, 유닉스의 핵심 부분이라고 했었고요. 운영체제의 핵심이죠. 자, 얘가 부팅 과정 중에서 이제 커널이 올라오겠죠. 커널이 올라오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나중에 뒤에서 나올 건데, 이 컨트랙트라고 하는 거는 솔라리스 10에서 새로 그 추가된 파일 시스템 중에 하나인 컨트랙트, 계약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CTFS라고 하는 이런 그 새롭게 구성된 파일 시스템이 있는데, 요거는 프로세스하고 굉장히 또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컨트랙트라고 하는 것과 프로세스는 굉장히 그 관련이 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서 파일 시스템 관리할 때 한번 또 저희가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커널이라고 하는 것이 이닛이라고 하는 모든 프로세스에 모 프로세스를 띄워줍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얘는 etc 밑에 init 탭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었죠. 자, init 탭이라고 하는 이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참조해서 부팅을 진행합니다. 이제 이전 솔라리스 9 버전 이전에는 여기에 다 설정이 되어 있었죠. 여기에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 이닛이라고 하는 게 요 svc start d라고 하는 요 데몬을 띄우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SMF를 관리하는 마스터 리스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또 시작하고 종료시키고 그리고 이제 재시작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svc start d 데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프로세스 컨트랙이라고 하는 거는 요건 이제 말 그대로 요 컨트랙트 파일 시스템과 연관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프로세스의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 프로세스 컨트랙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좀 더 유연하게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니터링하고 재시작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컨트랙트 파일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SMF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비스가 되려면 기존에 이제 DB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그래서 SVC config D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repository API라고 하는 거를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명령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에이전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레포지토리 안에 있는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이런 관리 명령어라든지 메서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유기적인 관계로 이제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netD라고 하는 것도 이제 완전히 다 서비스가 내려간 건 아니죠. 그래서 inetD 관련된 서비스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delegated restarter라고 되어 있는데 뭐 위임된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SRC, SVC라고 하는 요 서비스와 관련된 전부 모든 서비스들이 전부 여기서 관리되고 모니터링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선은 이제 그 fMRI라고 하는 거 앞에서 보셨죠? Fault Managed Resource Identifier라고 되어 있는데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ID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예제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서비스의 시스템 카테고리에 웹 콘솔이라고 하는 서비스 인스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 인스턴스라는 거가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이제 서비스 인스턴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각각의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요거를 갖다 하나의 서비스다, 웹 콘솔이라고 하는 서비스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가시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프로세스를 처리하던 방식, etc 밑에 RC 스크립트를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MF에 의해서는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SMF에 의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저장소라고 되어 있죠. 서비스 레포지토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 뭐 서비스, DB, 뭐 메소드 같은 이런 프로세스를 초기화하고 SMF 서비스를 초기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저장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VC Start D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SVC Start D는 init이라고 하는 게 띄워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nit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띄워주는 SMF 마스터 데몬이다. 마스터 리스타터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은 실패에 발생되는 시작과 종료 그리고 재시작에 관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SMF의 메인 데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VC config D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설정과 관련된 뭐 여기 서비스에 대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백엔드 DB를 관리하고 접근 제한하며 저장소의 내용에 대한 스냅샷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어떤 SMF 서비스와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해서 시스템이 부팅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리스토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그리고 이런 명령어들 SVCS라든지 SVCADM이라든지 SVCCFG 같은 명령어에 대한 응답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죠. 이 안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제 이 전체적인 구조가 아마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 전체적인 뭐 여러분들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다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해도 이 서비스에 관리하는 데는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이러한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이러한 관계들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inetD도 마찬가지죠. 이 inetD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 슈퍼데몬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터넷 슈퍼데몬인데 지금은 요 인터넷 슈퍼데몬이 거의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SMF 서비스로 넘어갔고 새로운 서비스도 요 inetconv라고 하는 요 명령어로 나중에 이제 저희가 CVS 프로그램을 한번 등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it process라고 하는 건 앞에서 봤듯이 여기서 솔라리스 10에서는 그 역할이 이제 축소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솔라리스 축소되고 SVC Start D가 이제 요게 이제 메인이죠. 요게 이제 SMF 서비스를 시작을 시켜주고 일부 스트림 모듈을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스트림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etc 밑에 init 탭 파일에 있는 그 모든 프로세스, 모든 런 레벨로 들어가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스트림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트림 모듈들을 먼저 띄워주고 그리고 나서 SVC Start D라고 하는 데몬을 시작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